언니 방금 전에 이렇게 양자 결과 나왔는데 언니한테는 지금 빼독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이 빼독을 한 10분 정도만 이게 뭔지, 이 빼독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저랑 집중하시고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오늘은 네임펜을 사용할 건데 저는 원래는 이 삼색 볼펜을 사용합니다. 먼저 빼독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빼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독소를 뺀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독소 이야기를 하면 다 막 그런 게 어딨냐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매스컴에서 모두 다 독소를 이야기합니다. 뭐 뇌에도 독소가 꼈다, 혈관에도 독소가 꼈다, 소화기에도 독소가 꼈다, 장에도 독소가 꼈다. 그만큼 독소에 대한 인식이 많아졌는데 이 빼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독소를 뺀다는 뜻이에요. 이 독소를 빼는 과정이 첫 번째는 내 몸 안에 이미 있는 독소를 빼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영양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독소가 쌓이게 돼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독소는 쌓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먼저 빼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심장이 있죠. 심장에서 쿵쾅하고 피가 한번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간이에요. 간은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해서 더러워진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고 다시 온몸의 혈관을 돌아서 심장으로 가는 걸 우리는 혈액순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간이 아주 멀쩡하다는 전제 하에 혈액순환이라는 게 잘 되려면요. 먼저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나가는 피가 끈적거리지 않아야 하고요. 이 혈관이라고 하는 게 수축과 이완, 이게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피가 잘 전달되겠죠.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하고 혈관 어느 한 군데도 막힌 곳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언니는 지금 양자 측정을 통해서 봤지만 이미 피가 끈적거리고 있고요. 이미 피가 끈적거리고 있고 약간 저혈압기가 있으셔서 심장의 펌프질이 튼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간이 잘 해독을 해줘야겠죠. 간이 아주 멀쩡하더라도 언니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에 이미 적신호가 한 번 들어와 음. 있어요. 그걸 차치하고 먼저 간의 역할을 볼 건데요. 이 간이 우리는 해독기관으로 잘 알고 있는데 아주 멀쩡하고 깨끗한 간도요. 70%는 해독을 잘 하고요. 30%는 해독을 잘 하지 못해요. 해독을 잘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냥 언니 머릿속에 떠도는 몸에 나쁜 것들은 웬만하면 해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이라던가, 뭐, 담배라던가. 그리고 요즘에 편의점 음식 진짜 많이 먹잖아요. 제 소비자 중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딱 1년 동안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임용고사를 보고 나서 난소를 띄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그 친구는 편의점 음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이요, 아무리 잘 나와도 방부제 처리를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매를 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에 배달 음식 진짜 많이 먹죠. 그리고 인스턴트, 그리고 병원 약 많이 먹으면 간 나빠져.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라던가,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간이 이 70%의 깨끗한 피와 더러워진 30%의 피를 계속해서 해독을 하긴 하지만 이 더러워진 피가 계속해서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깨끗한 진피 70%, 더러워진 피 30%가 또 온몸을 돌고 또 더러운 피가 온몸을 돌고 하면서 이 독소라고 하는 것들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라고 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이 쌓여 있는 독소는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쌓이게 돼요. 음. 각각의 단계마다 쌓이는 단계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데 이런 쌓여 있는 독소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합니다. 이 바디버든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SBS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설명이 됐어요. 당신 몸에 이런 독소들이 쌓여서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독소가 몸에 쌓일 텐데 더 이상 이런 것들 쌓이게 하지 말고 이런 바디버든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야 해 하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얘기였어요. 음. 먼저 보시면 언니 몸 안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쌓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언니 몸 안에 독소라고 하는 것들이 쌓이게 될 텐데, 여기 독소가 없구나. 바디버든 단계에 한 1, 2단계 정도 쌓이게 되면요. 그냥 몸이 피곤해요. 피곤하고 몸이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고, 질염이라던가 이런 염증이라던가 뭐 비염이라던가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한 3, 4단계 쌓이게 되면은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디버든 단계가 나와 있는 플래넷을 가지고 다니면서 꼭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이 붓기 시작하고 소화불량이라던가 수족냉증, 그리고 여자들은 생리통 많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생리불순도 되게 많으시죠. 그리고 5단계 가게 되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질환이 대사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제 생각엔 언니는 한 5단계 정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면역질환이라고 하는 ADHD라던가, 그리고 아토피라던가, 천식이라던가, 제 성인 여드름 사진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단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6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 오고요. 요즘에 파킨슨 진짜 유행인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다 바디버든에 영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이런 그냥 컵에 담겨 있는 깨끗한 물이라서 이 물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물을 그냥 휘딱 버리고 깨끗한 물을 담아서 다시 몸을 청소해주면 너무 좋은데 우리 몸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물을 정화하는 거랑 똑같이 몸을 청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을 정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더러워진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물에다가 이 물을 모아놓고 깨끗한 물을 엄청 많이 붓고요. 염소라고 하는 약품 처리를 합니다. 깨끗한 물 붓고 염소 처리하고 깨끗한 물 붓고 염소 처리하고를 반복하면서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 물을 정화하는 것처럼 이 70%에 해당하는 깨끗한 음식을 아주 많이 넣어주고요. 이 약품에 해당하는 점프 스타트라고 하는 식품으로 우리 몸을 비우기 시작할 거예요. 보시면 저희는 빼독이라고 하는 걸 TR9T라고 하는 식품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 처음에는 비우기 기간을 가질 거예요. 비우기 기간은 처음 15일 동안 비우기 기간을 가져요. 90일 동안 내 몸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켜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0일 동안 감량기를 갖습니다. 실제 살이 빠지는 건 요때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때 빠진 건 그냥 비웠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지 기간인데 유지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고요. 45일 동안 우리는 이 내가 빼고 비우고 감량한 걸 유지할 거예요. 근데 언니는 챌린지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챌린지를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럼 언니는 여기에 60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45일에 60일까지 거의 100일 동안 언니는 유지를 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언니 인생에 다시는 이 몸무게와 이 몸으로 돌아오실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챌린지를 성공할 수 있도록 언니가 60일을 더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저랑 같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양소예요. 아침에 식사하신 거 기억나세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는지, 저녁에 뭐 드셨는지 생각나세요? 현대인들은요, 다 배부른 영양실조예요. 말 그대로 이 배부른 영양실조라는 말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배는 불러. 근데 영양이 완전 망가져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탄수화물, 아이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것들 골고루 챙겨 드셨나요? 현대인들은요, 어떤 건 너무 많이 먹고 어떤 건 너무 많이 안 먹어서 이 영양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피곤해. 나는 살이 쪘어. 이러면 나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아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당뇨라던가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약을 먹게 되면 나는 건강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게 먼저였고 그래서 피곤하고 살이 찌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빼독은요. 이곳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90일 동안 쉐이크를 드실 거예요. 이 쉐이크라고 하는 게 아주 잘 차려놓은 12첩 반상을 드시는 것처럼 아주 영양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춰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90일 동안 쉐이크만 드시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식사 아주 많이 하셔야 되고 굶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영양의 밸런스를 잘 맞춰드릴 거고
건강해지면 자동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않고 여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그냥 이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를 먹는 건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속 나이를 먹게 되죠. 근데 사람이면 누구나 50대와 60대쯤 해서 질병의 문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질병의 문을 향해서 나이를 먹는다는 거 뚜벅뚜벅 걸어가는 과정인데 사실 20대까지만 해도요. 오늘도 내일도 뭐 모레도 오늘 밤새고 모레 밤새고 내일 술 먹고 모레 술 먹고 해도 멀쩡하죠. 근데 30대만 돼도요. 오늘 술 먹고 내일 술 먹으면 한 이틀 쉬어야 돼요. 그게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0대가 그렇게 오늘 술 먹고 내일 술 먹고 모레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과로사로 갑자기 쓰러져 죽습니다. 그게 몸이 재생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계속해서 먹게 되는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엔 이런 식습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노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요즘 20, 30대들의 가속 노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먹는 것에 의해서 이 노화가 겁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질병의 문이 자꾸자꾸 앞으로 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40대에 고혈압, 당뇨약 먹는 친구들 너무 많고요. 제가 친한 동생은 38살인데 벌써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질병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 특히나 여자들은 어때요? 생리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터보 엔진을 달고 완전히 뛰어가고 달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딱 멈추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멈추게 만들어주는 게 에이지락입니다. 말 그대로 나이를 에이지 락 잠궈준다는 뜻이에요. 이 나이를 잠궈준다는 건데 얘가 드시게 되면 48분 안에 발현되기 시작해서 12시간이 지속돼요. 그럼 내가 나이를 안 먹게 만들어준다는 거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던 나를 그 자리에 딱 멈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로쳐 먹은 것처럼 안 늙는다는 거야? 맞아요. 안 늙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티가 나진 않아요. 12시간을 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핏이라고 하는 애, 컨트롤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아침 8시에 먹었어? 그럼 저녁 8시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전혀 늙지 않을 거예요. 근데 늙지 않는 걸 하루아침에 젊어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늙지 않게 된다는 건 저희가 세포의 늙음을 막아줄 건데 이 세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사람은요, 세포로 이루어진 동물이고요. 3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30조 개의 세포가 각각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세포를 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세포는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를 반복하는데 적혈구 같은 세포는요, 한 30일 정도 살아요. 그리고 백혈구 같은 세포는 일주일 정도 살고요. 그리고 사람의 피부 세포는요, 28일을 주기로 죽었다 태어났다 하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게 막 35일, 막 42일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어때요? 피부가 재생이 안 되죠. 재생이 안 되고 상처가 안 났고 여드름이 한 번 나면 상처가 안 없어져. 이렇게 되는 게 이 피부 세포의 주기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세포 중에 가장 주기가 긴 게 뼈인데 얘는 7년을 주기로 세포가 새로워집니다. 그럼 이런 모든 세포들의 평균 주기를 보니 한 30일 정도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의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깨끗한 상태면 너무 좋은데 요런 식습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내 세포는 이렇게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30일 있다가 새롭게 태어날 건데요. 새롭게 태어날 때 이렇게 깨끗하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얍전 세포의 손상도를 그대로 복제해서 태어나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겠죠. 계속 이런 것들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손상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뒤에 얘가 다시 태어날 때 앞전 세포의 손상도를 그대로 복제해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내 세포는 추가적으로 손상을 더 받게 되겠죠. 문제는 이런 많은 손상이 일어난 세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제되기 시작할 때 질병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즐락은 뭐 하는 애냐면요. 이렇게 손상된 세포를 열심히 에이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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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즐락 하면서 얘가 다시 태어날 때는 손상도가 조금 더
작아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에이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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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즐락 하면서 얘가 다시 태어날 때는 손상도가 조금 더 작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에이즐락이에요. 보시면 비정상세포가 됐어요. 이미 비정상세포가 됐죠? 이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가 되는데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파스 90일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TR9T가 90일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유전자도 모르고 잘 모르겠지만 이 세포 맵을 보면요. 녹색이 많고 빨간색이 적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흰머리가 나는, 검정머리가 나는 건 불이 활성도가 켜져 있고, 흰머리가 나는 건 불이 꺼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나이를 먹으면 정반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흰머리가 나는 건 불이 켜져 버리고, 검정머리가 나는 건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전체적으로 92%까지 복원시켜주는 게 이 에이즐락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젊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점점 몸이 정상으로 바뀌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90일 동안 하시고 그리고 챌린지에서 상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챌린지 하면서 이 100일 동안 유지하면요. 언니 절대 요요 오지 않습니다.